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이렇게 네. 더워야 벼가 익기는 하겠죠. 아, 그런가요? 추석이 한 뭐 4, 50일쯤 남은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좀 덥긴 덥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아무튼 더위 끝자락이니까 네. 참아보는 걸로 하고. 와, 근데 이 JTBC가 단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노상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알면 알수록 이 계엄의 굉장한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후 총괄 지휘자이거나 구체적인 그러니까 연극으로 말하면 연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감독. 그런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노상원이란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 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하고 안산 어디에 점집 맞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점집 무슨 아씨 만나서 무속 그쵸? 사무실 예. 비단아 씨. 비단아 씨. 뭐 그 지경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때 다 막 웃어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웃기는 요소가 많긴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라는 거 분량도 상당하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 살벌하고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 것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야 이렇게 즉흥적이었고 도대체 뭔가 계엄에서 윤석열과 김용현과 노상원의 역할은 뭐였고 누가 무슨 일을 했으며 왜 그들은 신뢰했는가 앞으로도 계속 화수분처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일단 롯데리아 모의가 있었는데 그 네. 롯데리아 CCTV가 또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는 했어요. 막 정말 군인들인데 다들 네.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노상원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당시의 정보사령관이랑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네. 본인이 그냥 상사예요. 그래서 다 이것저것 막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리고 보셨어요? 그 지시가 대부분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맞아요. 게 더 충격적인 네. 건데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반 대학 학번으로 치자면 81학번이고 지금 나이가 한 63세쯤 됐을 거예요. 육사는 선후배 군기라거나 이런 게 좀 엄격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계엄 그 무렵에 그 문 정보사령관하고 노상원 사이는 그냥 육사 선후배인 거고 두 사람은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강제로 벗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로 보자면 육사 후배들이 볼 때는 치욕스러운 선배 아니겠어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성추행 혐의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이잖아요.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민간인이자 현재는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체 알쏭달쏭.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무슨 계엄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 받아 적고 또 그걸 이행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장관의 동태를 파악해서 들은 걸 보고를 하고 뭐 이런 말을 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임무를 줘서 준비케 하라. 와. 이게 그러니까 작년 계엄 자체가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지고 막 심장이 빨리 뜁니다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들 사이에 오고 간 얘기를 들으면 일단 국정이란 걸 이렇게 우습게 여겼나? 그렇죠. 만약 그냥 뭐 자기들끼리 몇몇 그룹들끼리 모여가지고 즉흥적으로 뭐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그럼 똘똘한 놈 몇 놈 해다가 걔한테 뭘 시키고 하면 되겠네.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조물락조물락 했는데 실은 이들이 롯데리아에서 뭘 먹으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 것들이 나라의 국기를 조물락조물락하고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엄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가 싶고 너무나 황당하다. 네. 그다음에 너무나 엉성하기 짝이 없고 예. 물론 치밀하게 계엄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시청자 여러분 행여라도 오해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국기를 이렇게 뒤흔들었고 그런 것에 의존했던 대통령이란 사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김건희도 또 김용현이나 그 윤석열의 친윤 세력들은 네. 보면은 본인의 지인이나 그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본인의 말을 잘 듣는 누군가의 입과 행동을 빌려서 이렇게 좀 모의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밖에는 예. 현 단계에서는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으로 좀 더 밝혀지겠습니다만 노상원 수첩에서 당시에 일단 노상원이라는 인물 자체의 등장에서 굉장히 쇼킹했고 이거밖에 안 됐나? 이 윤석열 정부가 그다음에 그들로 봐서는 무슨 정말 뭐 계엄을 그냥 술 먹다가 뭐 농담하듯이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면 거의 그런 것 같고 이런 식의 보고를 받고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치고 그 끝에 우리 국민이 있었구나. 우리 국민과 국가가 있었구나. 예. 여기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 것들 이를테면 대북 뭐 공격을 유도한다거나 그쵸. 이런 것들은 반드시 끝까지 수사를 해서 당연히 밝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우리가 수사선상에 포착되지 않은 인물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를 과연 노상원이라는 사람 하나가 점집을 운영한다는 무속인이자 뭐 이상한 사람의 그냥 황당무계한 소설인지 아니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는 노상원은 누구와 어떤 상의를 거쳐서 했는지 등등 다 밝혀야죠. 예, 이제 예. 시작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수사에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이 노상원이 일단은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3단계 대응 방안이라고 네. 해서 그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예. 그 방안들 대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예. 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피고 당시 직함 대통령 윤석열이 TV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 길 1시 47분경일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서 계엄 해제가 선언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용산 벙커 3인가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막 뭐 질책을 하고 어쨌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노상훈에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 때문에 다 망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또 뭐 책임 뭐 하고 그랬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답하기를 첫째, 대통령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조속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발뺌 겸 성격 겸 뭐 실제 나흘 뒤에 윤석열이 계엄을 합니다. 예. 이거 뭐 경고성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구국의 결단이었다. 야당에 경고하는 것이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전열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힘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보면 또 나름대로 치밀하게 뭔가를 하긴 해요. 세 번째, 김용현 장관이 처벌은 불가피한데 왜냐하면 2인자이자 내란 주요 임무 최주요 종사자였으니까 김용현을 사면해야 한다. 이게 지금 노상원이 말한 3단계예요. 예.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하라. 국힘 이탈 방지 노력을 하자. 세 번째, 김용현은 사면시키자. 앞에 두 가지는 다 추진을 하거나 시도를 했어요. 세 번째, 김용현 사면은 왜 못했냐면 대통령 윤석열이 바로 헌재 탄핵 넘어가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니까 네, 뭐 네.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예. 건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적어도 노상원의 머리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계엄이라는 위헌 위법한 불법 계엄을 계획을 하면서 고작 이제 일반인 수준의 그 노상원의 그 머리를 그냥 빌렸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엄 해제 이후에 이걸 이제 대응하는 방안까지 노상원의 머리를 빌린 예. 거잖아요. 그럼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데 이것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허술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예. 노상원이라는 파문된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고 강제 예편된 지금은 장군도 아니에요. 그 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 받고 벗은 거니까 정체도 불분명한 무슨 뭐 닭 뭐래더라 뱀닭인가 그런 것도 기르고 그랬대요. 와, 뭐 진짜 그 수준이 뱀을 잡아서 이렇게 닭한테 먹이면 그게 약이 된대나 예, 어쩐대나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 걸 했던 그 사람이 그냥 막 황당하게 뭐 이렇게 해놓은 수첩대로 한 거예요.
계엄이란 걸. 그러고서는 뭐 들키니까 장난했던 것처럼 웃으면서 무슨 이거는 경고성이었고 계몽하려는 거였고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무도 안 다치지 않았느냐라는 소리를 하는데 노상원 수첩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로 싣고 가서 뭐 수장을 시킨다거나 그쵸. 어디에 수감을 시킨다거나 지하 어디에 뭐 군 관련 수감 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여기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를 들어보면 황당하고 치밀하고 잔인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한두 사람의 즉흥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또 한 번 소름이 끼치죠. 노상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계엄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수첩에 쓴 건 한글 타자 연습한 겁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튼 이제 본인이 이런 뭐 수첩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증거 물품들을 특검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왜 계속 진술을 모를 리가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령 뭐가 압수됐는지를 백보 양보해서 모른다고 칩시다. 그 수첩을 본인이 자신의 육필로 작성한 건 확인이 된 거고 그 수첩 내용을 가지고 물으면 그것이 다 확보가 돼 있구나라고 아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죠. 예. 대한민국 역사 수준이. 어디서부터 관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NLL 북 공격 유도라는 게 수첩에 나와 있는데 예. 그대로 한 게 무인기 작전이었잖아요. 그것도 노상원 그때 머리에서 나. 지금 그 예.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등등을 현재까지 수사한 바 확인된 사항은 공식 개선을 즉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뭐 드론 부대가 있는 군의 총사령관을 거쳐서 드론 부대장에게 뭘 한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비선으로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으로 무인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부터 보고 그리고 결심 및 실행 지시까지가 공식 라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를테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군문에서 쫓겨난 지 몇 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 개선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김용현과 노상원이 무슨 관계냐? 김용현이 한 20 몇 년 전에 수방사령관을 했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예. 지금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 거기에 있는 거. 그 수방사를 만든 첫 번째 요인이 대통령 경호입니다. 수방사령관을 할 때 노상원이가 수방사령관의 비서 같은 일 했어요. 참모였어요. 참모. 그때 아마 3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육사 졸업하고 막. 근데 보니까 당시 김용현 눈에 볼 때 약간 똘방똘방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대개 수방사령관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다 보직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가면서 저 녀석은 좀 쓸만하니 내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정도의 입력은 돼 있었겠죠. 그 뒤로 김용현과 노상원이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해왔는지까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2024년 계엄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김용현과 노상원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너무 곤란에 처해 있는데 뭔가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 비상조치를 해야 되겠다. 계엄밖에 더 있겠느냐. 너 좀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노상원이는 뭔가 자기 수첩에다가 뭐 이상한 것도 쓰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뭐 직간접으로 보고들이 오갔고 아까도 보면은 무슨 정보사령관하고 얘기하면서 똘똘한 놈 믿을 만한 놈한테 뭐 임무를 줘서 어디 준비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들어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을 매개로 윤석열은 김용현은 노상원을 이 관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했는데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거주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허가받은 외국인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투기 우려가 꽤 높기 때문에 보완책과 함께 발표를 예. 한 모양이네요. 네. 요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대응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저희 끝장 뉴스 이어지는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